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OS의 발전 과정과 핵심 개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수업 계획서상의 6주째와 7주째를 좀 바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OS의 발전 과정 중 PC,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을 중심으로 알아봤었어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도 전체적인 OS 발전의 흐름의 한 가지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OS의 발전 과정 중 특히 서버 OS의 발전 과정, 그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도 영향을 미친 그 서버 OS의 발전 과정과 어떤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한번 재미있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마도 서버 OS, 즉 우리가 컴퓨터에 들어가는 운영체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처음 나오는 아마 1965년에 PDP-7이라는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어디에서? 덱이라는 회사에서. 디지털 이퀴프먼트 코퍼레이션이라고 꽤 큰 회사였어요. 이 컴퓨터 시스템 만드는 데서는 최고였었죠, 얘가. 근데 이 회사에서 만든 PDP-7의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름을 덱시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덱시스가 PDP-7에 처음 탑재돼서 1969년에 최초의 유닉스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OS가 판매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이 PDP-7은요 18비트 컴퓨터였어요. 우리 요즘 쓰는 걸 뭐 64비트 쓰고 있죠. 32비트를 건너서. 그리고 하드웨어로는 키보드, 그리고 프린터, 종이에다가 쭉 프린트하는 프린터와 그 다음에 페이퍼 테이프는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에 전에 얘기했던 천공 테이프 있었죠. 카드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그게 한번 날리면은 순서 맞추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그거를 테이프 형태로 만들었어요. 종이 테이프 형태로. 그래서 그걸 감으면서 읽어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로딩하는 그런 게 있었고, 또 이때 당시에 뭐가 나왔냐면은 테이프 드라이브라는 게 있었어요. 요거 이제 덱이라는 회사에서 디지털 이퀴프먼트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이 테이프 드라이브를 만들었었어요. 최초에 이 테이프 드라이브는 무슨 용도였냐면은 음악, 가수들이 발매하는 노래를 테이프 드라이브에다가 녹음을 해서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치였어요. 레코드판이 아닌 테이프 드라이브. 그래서 이거를 입출력 장치로 이 컴퓨터에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있는 바와 같이 요만큼이 이게 PDP-7 한 세트였어요. 근데 이 시스템이요 꽤 많이 팔렸어요. 한 120대 정도가 총 판매가 됐는데 한 대당 US 달러 72,000불. 언제? 1965년에. 1965년에 그 현재 돈으로 그냥 환산하면은 그 72,000불 그대로 하면은 지금 환율 1200원 곱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약 8천만 원이 넘죠. 한 8,300. 근데 이때 당시에 US 달러 72,000불은요. 2020년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은 59만 1,000불. 59만 1,000불이면 60만 불 정도 되죠. 60만 불이면 얼마 정도예요? 한 7억 정도 됩니다. 현재 돈으로 치면. 7억 정도의 컴퓨터였어요. 이게.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죠? 18비트 컴퓨터. 여기에 올라가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름이 덱시스라는 것이었는데 이 덱시스라는 것은 싱글 유저용이었어요. 인터랙티브. 전용 카드 쭉 읽어서 배치 작업하는 게 아니고 키보드하고 프린터를 이용해서 컴퓨터 사용자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컴퓨터하고 인터랙티브하게. 그리고
지원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포트란하고 어셈블리 이 두 가지였어요. 이 두 가지가 지원되는 컴퓨터였는데 이 PDP-7은 히트 상품 중에 하나였어요. 이것 때문에 대기라는 회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기라는 회사의 PDP-7이 만들어 놓은 OS의 개념을 계승을 받아서 AT&T라는 통신회사가 있었어요. AT&T라는 통신회사에 연구소가 있었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삼성의 삼성종합기술원, 기흥에 있는 삼성종합기술원과 같은 AT&T 통신회사, 국가기관망을 이용하는 통신회사의 전화죠, 전화. 그 전화사의 연구소요. 중앙연구소인 벨 연구소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분리되면서 벨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때 1969년에 유닉스라는 시스템을 발매를 했습니다. 아까 PDP-7이 1965년에 판매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덱시스라는 소프트웨어의 기본 개념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정립을 새로 했어요. 새로 정립을 해서 유닉스라는 OS를 이름을 붙여가지고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되어 있었는데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이 C 언어를 개발을 했어요. 이 사람이 개발한 C 언어가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왜? CPU의 내부 구성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사람한테는 사용하기 편리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 시간에 쓰는 그런 기호들과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언어, 그게 C 언어예요. 이 C 언어가 개발되기 전에 B 언어라는 게 개발이 됐었어요. 근데 그 B 언어는 여러 가지 좀 비효율적이었어요. 근데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이 B 언어를 발전을 시켜서 C 언어를 만들었는데, 이 C 언어를 이용해서 유닉스라는 것을 1973년에 다시 또 재개발했어요. 처음에 유닉스는 69년에는 어셈블리로 개발이 됐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닉스는 고급 언어, C 언어도 고급 언어에 속했어요. 어셈블리 언어가 아닌 거는 다 고급 언어였어요. 그리고 아까 포트란이 PDP-7에 탑재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포트란보다도 훨씬 사용하기가 편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걸 C 언어를 고급 언어라고 하는데, 이 고급 언어로 작성된 최초의 OS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셈블리 언어로 개발이 안 되고 고급 언어로 개발이 됐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회사에서 새로운 컴퓨터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하드웨어를. 그 하드웨어를 위한 C 언어 컴파일러만 만들면, C 언어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그 프로그램만 만들면 이 유닉스 시스템을 그대로 쉽게 탑재를 해서 쓸 수가 있는 그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법무부가 AT&T를 독과점 위반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그 소송 주 내용이 뭐냐? AT&T는 통신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왜 니네들이 또 컴퓨터와 관련된 OS를 판매한다고 하고 있느냐? 니네들은 통신을 주로 하는 회사다. 그래서 니네들이 개발하고 있는 유닉스 판매 못해 하고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었는데 1차 소송에서 1차 판결에서 법무부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AT&T에서는 유닉스 열심히 개발해갖고 이걸로 떼돈 벌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불똥이 탁 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AT&T에서는 유닉스를 법원에서 판결이 그렇게 났으니까 유닉스를 자기네들이 못 팔아먹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이나 시키자 했고 기술료 없이 그냥 공개를 했습니다. 무조건 그냥 누구든지 다 가져간 건 아니에요. 간단한 라이센스 계약은 했어요. 대신 기술료가 없이.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대학들, 요청하는 대학들하고 협의를 해서 웬만하면 그냥 다 뿌려줬어요. 그리고 회사들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뿌려줬어요. 그래서 이
그 AT&T의 유닉스, 1969년에 발표된 이 유닉스 소스 코드가 각 전 세계에 있는 대학과 일부 회사들한테 공개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AT&T가 다시 이 유닉스 시스템을 다시 릴리즈를 하는데, 공개를 하는데, 새로운 버전을, 그때 이 대학들이나 회사들이 가져가서 추가로 개발한 것들을 AT&T에다가 제공을 해주고, AT&T에서 그거를 인테그레이션해서 다시 통합해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고 그렇게 했었어요. 이 개념이 최근에 리눅스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OS 쪽에서의 공개 소프트웨어, 즉 오픈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전체적인 형태를 최초로 이 유닉스 시스템이 밟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AT&T에서 유닉스 7이 1979년에 AT&T는 계속 유닉스를 했어요. 중간에 이 판결이 다시 AT&T도 컴퓨터 관련된 소프트웨어 판매할 수 있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어떻게 전국 통신 서비스를 잡고 있는 AT&T를 지역별로 다 쪼갰어요. 쪼개고 연구소도 분리하고, 그러면서 AT&T에서도 이제 OS 판매할 수 있다 그래갖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AT&T도 OS를 개발을 해서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유닉스 7이 1979년에 오픈이 됐었고, 그리고 백스 11이라는 시스템에 32비트로 최초로 탑재가 돼서 이 대기에서 만든 이 백스 11에 탑재가 돼서 유닉스가 판매가 됐고, 그리고 이게 또 기술료 없이 배포가 됐잖아요. 1973년에 배포가 됐는데, 그때 버클리 대학도 가져갔어요. 근데 이 버클리 대학에서 이 유닉스를 엄청나게 뜯어 고쳤어요. 그래서 BSD라는 OS로 이름으로 다시 만들고 그거를 판매를 했어요. 쌌죠? $50면. 얼마 안 됐던 돈인데. 그런데 이 유닉스라는 개념이 결국은 현존하는 대부분의 그 OS들의 조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커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커널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유저는 쉘이라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쉘이라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저가 명령을 내리면 쉘은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커널한테 이 명령 수행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해요. 그럼 커널은 이거 응용 프로그램 실행시켜달라는 거구나.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해주고,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이 또 뭔가 처리를 요청을 하면 그거를 처리를 해서 응용 프로그램한테 결과를 전달해주고, 그 결과를 다시 유저한테 전달해줌으로써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어떤 개념을 시스템 소프트웨어에다가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층 구조로 보면 하드웨어가 밑에 깔려있고, 그 하드웨어 밑에 가장 먼저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바로 OS 커널이라는 게 실행이 됩니다. 이 OS 커널에 의해서 여러가지 초기에 실행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쉘이에요. 이 쉘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도 있고,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쉘이라는 것은 사용자와 유닉스 시스템을 연결을 해주고, 사용자의 명령을 해석하여 커널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커널은 유닉스 시스템이 부팅될 때 가장 먼저 실행되는 운영체제의 핵심 부분이라고 하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커널이 하드웨어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응용 프로그램은 하드웨어를 액세스를 해야 된다.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건 다 마찬가지예요. 저장장치. 그런 하드웨어를 액세스를 할 때 항상 OS 커널한테 요청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응용 프로그램이 처리 요청을 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입출력 처리 요청이에요. 그래서 처리 요청을 하면은 그 처리를 커널이 해서 그 결과만 그냥 응용 프로그램한테 전달해주는, 이런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게 유닉스 시스템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닉스 시스템, 우리가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은 벌었지만 실제 기술을 처음 개발했던
그 회사는 거기가 아니었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이 아니었죠. 정말 기회를 잘 포착해서 적재적소에 투자를 해서 라이선스를 사온다든지 도스를.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제록스 리사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맥킨토시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이런 식으로 남의 걸 갖다 내 거를 만드는데 규제가 바로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라고 그랬어요. 유닉스 쪽에서도 그러한 굉장히 복잡한 OS 개발 그 줄기들이 생겨났습니다. 최초의 유닉스는 AT&T에서 개발을 한 거죠. 자, 근데 유닉스에서 우리가 유닉스의 그 원조, 유닉스의 원조 하면은 AT&T, 벨 연구소에서 만든 유닉스라는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시스템 3, 4, 5 이렇게 붙였는데 1983년도에 발매된 유닉스 시스템 5가 거의 유닉스 시스템의 바이블,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무부와 AT&T 법정 소송이 걸려서 AT&T가 결국은 컴퓨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개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AT&T사도 컴퓨터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1983년에 시스템 5가 상업용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히스토리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최초에 AT&T에서요, 매사추세츠 공대 교수들과 GE,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 아시죠? 우리나라 전투기 요즘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엔진 있잖아요. 그 엔진 개발한, 지금도 그 엔진 판매하는 회사예요. 엄청나게 큰 회사죠. 이때 당시에는 전 세계 탑 회사가 바로 GE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자, 이 매사추세츠 공대와 GE하고 합쳐서 전화회사의 연구소인 AT&T 벨랩에서 유닉스를 1969년에 최초로 판매를 시작합니다. 이거는 덱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던 PDP-7에 들어가 있는 OS, 그거를 계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69년에 처음으로 유닉스를 딱 개발을 해서 오픈을 딱 하고 이제 판매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독과점 판정이 떨어져서 AT&T 니네들은 컴퓨터 관련 제품 판매 못해. 1차 판결이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일단 판결이 났어요. 그래갖고 이 작업은 거의 다 돼갖고 이제 시연으로 다시 개발하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판매 못해라고 해버리면서 완전히 AT&T는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그래도 그동안 연구했던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유닉스 타임 쉐어링 시스템, 또 유닉스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라는 최초의 유닉스 논문도 이때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셈블리로 되어 있던 게 1973년에 시언어로 완전히 새로 시언어를 개발한 사람, 그 사람도 AT&T 벨 연구소 연구 책임자였어요. 이 사람이 유닉스를 전부 다 시언어로 다시 개발했어요. 그 어셈블리로 된 부분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게. 그렇게 한 이유는 이식이 여러 하드웨어에 쉽게 이식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 그래서 판매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AT&T에서 전 세계 대학들에 일단 오픈을 했고 회사들도 라이선스 계약만 맞으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게 돼 했어요. 그래갖고 제일 적극적으로 가져갔던 데가 UC 버클리라는 데입니다. University of California인데 캘리포니아 대학인데 버클리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UC 버클리라고 그래요. 샌프란시스코 그 강 건너편에 있어요. 바다 건너편, 만 건너편. 그 UC 버클리의 컴퓨터 관련된 학과 교수들이 이거 받아갔어요. AT&T에서. 소스코드를 그냥 다 줬어요. 뭐 이스라엘의 히브리어 대학, 뭐 뉴사우스웨일스 대학, 그 외에 뭐 독일에 있는 뭐 어떤 대학도 가져가고 전 세계 대학들이 가져갔어요. 일본도 가져갔어요. 일본도. 자, 그래서 이런 대학
이런 데서 가져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OS 소스 코드가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그것도 C 언어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읽기가 편해요.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그래서 다양한 기술 개발들이 막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활발했던 데가 바로 이 버클리입니다. UC 버클리. 그리고 이 대학들이 이런 거 해보니까 좋더라 하고 공짜로 가져왔으니까 AT&T 공짜로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야, 니네들이 총 때문에 이거 다시 취합해봐. 그리고 다시 한번 릴리즈를 해줘. 그래갖고 한동안 AT&T에서 그 역할을 했어요. 대학들이 개발한 기술 다시 머지해서 또 공개하고, 그것도 그거 갖다가 또 추가한 거 또 AT&T로 넘기고, AT&T에서는 또 모아서 다시 또 공개하고, 이런 작업들을 1973년에 공개한 이후부터 약 한 6, 7년 동안 계속 그렇게 유닉스를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식 가능한 유닉스 그래갖고 릴리스 7, 유닉스 릴리스 7이라고 했어요. 여태까지는. 이 릴리스 7이 1979년에 오픈이 됩니다. 자, UC 버클리에서는 1973년에 유닉스를 받아갔죠. 받아가서 계속 연구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AT&T에서 개발한 유닉스에는 없었던 가상 메모리 개념뿐만 아니고 쉘도 AT&T에서 개발했던 쉘이 사용이 불편해서 더 편리한 각종 쉘 그리고 각종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잔뜩 만들어 놨어요. 여기는 유닉스 핵심을 AT&T에서 만들었다면 BSD는 학교 교수들이 관심이 많았고 대학원생들하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UC 버클리에서는 버클리 되잖아요. 그래서 BSD라는 것을 1979년에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을 하면서 팔았어요. 이거 대학 교수들끼리 모여서 뭐 해갖고 팔기 시작했어요. 1979년에. AT&T는 땅을 칠 일이죠. 차이네들은 그냥 공개만 해주고 돈은 못 벌고 개발한 핵심 기술은 AT&T가 다 개발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BSD가 쭉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발전이 되냐? 1980년대 4.0 BSD가 나왔고 1993년에 4.4 BSD가 나왔어요. 이게 대학 교수들이 BSD 개발하는 마지막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부터는 여기저기서 그 연구비 지원되는 게 없다 보니까 이 개발을 못했어요. 근데 판매를 했는데 이 판매 $50 이거 뭐 $50 갖고서 많이 판매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돈 못 벌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학 교수들이니까 여기저기서 그 연구비를 받지 않으면 개발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4.4 BSD를 마지막 버전으로 UC 버클리에서는 이제 요 BSD를 연구하는 그 센터가 있었는데 그 센터가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되면서 이 BSD를 가지고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래 하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BCDI가 아니고요. 잘못 썼는데 BSDI예요. BSDI라는 회사, BSD 라이트라는 회사, 버전에 BSD OS를 오픈을 하고 회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원 월급 줘야 되니까 $50가 아니고요. $1000를 받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좀 팔렸어요. 왜? 잘 만들었잖아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막 잔뜩 만들어서 컴퓨터 사용하기 아주 쉽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꽤 잘 팔렸어요. 그와 함께 이 1973년에 AT&T에서 공개할 당시에 덱이라는 회사에서도 이걸 받아왔어요. AT&T에서도 우리도 니네 덱에 있는 덱시스 기술 봤으니까 너희들도 줄게 하고 덱한테 이 유닉스 C로 만들어진 유닉스를 이 유닉스 핵심 개발자 C 언어 개발자하고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 팀이 VEX11이라는 컴퓨터에 이 유닉스를 이식을 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식이라고 해요.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유닉스라는 OS를 C로 개발되어 있으니까 요 VEX11이라는 컴퓨터에 C 컴파일러만 얼른 만들어서 그 C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C 언어로 되어 있는 이 유닉스를 컴파일해서
VEX11용 OS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32비트짜리 컴퓨터였어요. VEX11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제가 1985년도에 대학 다닐 때 83년도 이때 우리 대학에서도 이거 도입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덱에서 이거 개발을 할 때,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 핵심 엔지니어들이 지원을 안 했어요. 왜? 덱은 이거 컴퓨터 판매해가지고 돈 버는 애들이잖아요. 돈 버는 애들이다 보니까, 이 핵심 엔지니어들이 지원을 안 했어. 그러니까 덱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 벨 연구소가, 그 AT&T 연구소가 여러 지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지부하고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덱에서 이 OS가 자기들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게 아닌데 뭔가 좀 지원을 받고 싶어서 누구의 AT&T 유닉스를 가져간 UC 버클리가 여러 대학들이 가져갔는데 UC 버클리가 막 팀까지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연구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덱하고 덱의 요 최초에 만들어진 요거에다가 버클리에서 만든 거를 조금 같이 쓰려고 자기들이 만든 이 이식한 유닉스 그 32비트짜리를 소스 코드를 버클리에다가 줬어요. 즉 공짜로 준 겁니다. 그냥 공개했어요. 공개를 하니까 UC 버클리는 덱스 잘 나가니까 그래? 그럼 우리도 BSD 만드는 거 여기도 한번 해봐야지 해갖고 그 자기네들이 개발했던 소프트웨어를 VEX11용 유닉스에도 똑같이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1979년 1년 후에 3.0 BSD로 OS를 오픈했습니다. 이때 이 덱의 VEX11도 이 BSD를 탑재를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때 소스 코드만 준 게 아니고요. 연구 개발비도 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UC 버클리에서 처음에는 교수들이 호기심에 의해서 자기들 재미 생각하고 하다가 이런 데서 이제 막 지원이 들어오니까 연구비가 들어오니까 활발하게 연구가 돼가지고 3.0 정말 그럴듯하게 쓸만하니까 이제 그거를 50불에 팔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그 중에 또 이때 당시에 1979년 그때 당시에 달파라는 데가 있어요. 달파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연구원이 있어요. 그 국방과학기술연구원이 그 대전에 있는데 그 국방 관련된 연구를 하는 곳에서 그 내부의 컴퓨터들을 이 덱을 많이 썼었어요. 컴퓨터들이 여러 대가 생기는데 이 컴퓨터들끼리 통신을 하기 위해서 통신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그게 TCP/IP예요. 이 TCP/IP가 이 달파라는 국방과학연구원에서 만들어진 통신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괜찮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 덱을 갖다 쓰는데 이 소프트웨어 누가 다 기술적인 거 통합하고 잘 만들고 있어요? UC 버클리가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파에서는 자기들이 여기 덱 거 컴퓨터로 갖다 써야 되는데 이 TCP/IP 자기가 만들었는데 향후에도 덱 거 계속 쓸 것 같은데 덱이 UC 버클리 BSD를 갖다 탑재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달파에서 UC 버클리에다가 연구 개발비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UC 버클리 연구 자금을 지원을 해서 꽤 많은 연구 자금을 지원을 해서 TCP/IP 프로토콜을 OS에다가 BS에다가 넣어줘 해가지고 버클리에서 TCP/IP를 여기다 탑재를 하면서 이때부터 뭐가 히트를 치기 시작했냐?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가능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아직 퍼진 단계는 아니고 이 내부, 그러니까 연구소 내부, 한 회사 내부에서의 통신. 왜냐하면 그 네트워크 그 외부 통신이요 아직까지도 디지털 통신이 안 됐거든. 내부 짧은 거리에서만 통신이 가능했어요 이때. 하지만 TCP/IP라는 현재의 인터넷 프로토콜은 이때입니다. 세팅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달파에서 언제까지 연구비가 지원이 됐느냐? 1980년도부터 1979년부터 시작해서 1993년 마지막 버전 나올 때까지 달파에서 지원이 됐고 덱에서도 연구비 지원이 돼서
꾸준히 하다가 이제 달파에서 더 지원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 TCP/IP 이미 다 올라갔어. 여기만 올라간 게 아니고 BSD가 되니까 AT&T 얘네들도 올려버렸네요. 그러니까 굳이 뭐 연구비 지원할 필요가 없네. 끊었어요. 댁에서도 많이 팔려갖고 버클리에다가 연구비 많이 지원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지원 그만할래요. 그래갖고 끊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연구를 못하겠다. 학생들, 대학원생들 연구비 못 주겠다 해가지고 UC 버클리에서 4.4 BS를 만들고 나서 종료 센터를 해체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BSD가 초기에는 이게 AT&T가 판매를 못하면서 AT&T 활동이 아무래도 위축이 됐겠죠. 그러다가 UC 버클리 BSD가 이제 활성화가 됐는데 이 BSD 3.0 딱 개발을 해놓은 여기에 있는 핵심 엔지니어, 교수의 교수 한 사람이 창업을 했습니다. 이 OSD를 들고서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 1980년대 중반부터 서버의 덱하고 양대 산맥을 형성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선이 이겼어요. 그렇다고 덱이 뭐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1등이다, 네가 2등이야 막 서로 싸우면서 엄청나게 유명한 회사가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BSD를 가져다가 선 OS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AT&T는 뭐예요? 자기네들이 핵심 기술은 개발을 했는데 이거 이식하고 계속 전체적인 코어 부분 관리하는 거는 자기들이 했는데 BSD가 상용화는 제일 먼저 앞서간 거예요. 덱도 그렇고 선 마이크로 시스템도 그렇고 이 BSD 계열로 다 가버렸네요. 열받죠. 네. 그런데 1982년도인가? 네, 그때 법무부와의 2차 법정 투쟁을 했어요. 우리 도저히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래갖고 법무부와의 소송을 다시 했어요. 다시 하면서 최종 판결이 어떻게 됐냐? 야, 니네 AT&T 컴퓨터 관련된 거 하고 싶으면 분리해, 전부 다. 그리고 다 분리를 했어요. 영수도 분리하고. 그러면서 AT&T도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판결이 최종 82년도에 내려지니까 이때 그동안 연구했던 거 모아서 시스템 3라는 것을 릴리즈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BSD보다는 조금 뒤처졌죠. 그래갖고 이때부터 다시 또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한 1년 동안 다시 또 시스템 5라는 유닉스 시스템 5라는 것을 최종 판매를 했고 이거는 완성도가 꽤 높았어요. 꽤 높아갖고 이것도 릴리스 1, 2, 3 해가지고 1987년에 시스템 5 릴리스 3 이게 나오면서 이때부터 1980년대 후반부터 BSD만 있는 줄 알았더니 유닉스 시스템 5 이게 정통이란 말이에요. 철학도 제대로 돼 있고 BSD는 대학교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상용화 하느라고 지저분해졌잖아요. 근데 시스템 5는 깔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IBM이니 HP니 이런 회사들이 나오면서 이 시스템 5를 쓴 거예요. 시스템 5 릴리스 3예요. 좀 줄여서 쓴 거예요. 이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AT&T의 유닉스 시스템 5와 BSD 계열이 같이 가게 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누가 이겼냐? 시스템 5가 이겼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IBM하고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게 1973년에 이거 딱 오픈을 하니까 이것 봐라. 유닉스 시스템 릴리스 7이 1979년에 딱 나오는데 이거 쓸만하네. 그래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SCO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둘이서 PC용으로 이 유닉스를 한번 PC용으로 이식을 해보자 해가지고 인텔에서 8086이라는 CPU를 만들었는데 PC용으로 만들었어요. 이 컴퓨터에다 이식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유닉스를 8086에 이식한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SCO가 그게 바로 제닉스라는 OS입니다. 제닉스, 유닉스하고 이름 비슷하죠. 자, 그리고 이러한 유닉스 계열이 쭉 개발이 되는 과정에
이 개념들을 이제 어느 정도 다 보고 있던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MAC, 맥이라는 OS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유닉스 가져다 안 썼어요. 물론 개념은 다 갖다 썼죠. 근데 OS를 새로 만들었어요. 맥이라는 OS를. 이 맥이라는 OS를 새로 만들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날 때 이 카네기 멜론 대학의 맥 괜찮더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넥스트 스텝이라는 OS를 만듭니다. 그래서 한 10년 후쯤에 그 스티브 잡스가 애플 CEO로 다시 들어갈 때 이 넥스트 스텝에서 만든 이 넥스트 OS를 가지고 가서 다시 애플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애플의 맥 OS도요. 맥 OS라고 했던 이게 그 이유가 카네기 멜론의 맥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H를 뺐죠. 나중엔. 결국은 그것도 유닉스 계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닉스 만들었잖아요. 제닉스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유닉스를 이식한 거지 내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빌 게이츠는 이제 껍데기 씌우면서 윈도우스라는 거를 만들면서 제닉스라는 이름을 안 씁니다.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운영체제도요. 유닉스예요. 유닉스. 이 그림은 뭐를 보여주는 걸까요? 현재까지의 서버용 OS, 유닉스부터 파생돼서 만들어지는 OS들의 계보를 쭉 만드는 겁니다. 무지 복잡하죠? 무지 복잡한데 현재 살아남아있는 이 맨 밑에 한번 보세요. 맨 밑에 보면은 제가 해놓은 게 여기 빨간색으로 쳐놓은 거 있죠? 리눅스 살아있고 BSD 중에 FreeBSD라는 게 살아있고요. 그리고 IBM의 AIX 이게 이제 거의 죽어갑니다. IBM AIX. 솔라리스도 시장 점유율 거의 없어요. 그리고 HPUX 이게 대기예요. HP가 결국은 대기인데 대기에서도 유닉스를 자기네들이 저기는 했지만 안 했지만 처음에는 BSD를 쓰다가 나중에는 시스템 5로 왔어요. 자 봅시다. PDP-7에 들어가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거를 유닉스 버전 1부터 2까지 쭉 AT&T에서 했어요. 5, 6, 7까지 나왔고 그리고 이 유닉스 버전 1부터 7까지는 초창기 유닉스 버전이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못 팔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에 쫙 뿌렸죠. 그래서 BSD, 버클리로 가서 BSD 계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BSD 계열 중에 또 그 BSD 3.0 나온 걸 가지고 여기 대학 교수가 선 마이크로 시스템들을 창업해서 선OS라는 걸 또 개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버클리 대학에서 만드는 OS 계열이 이렇게 이거 우린 공짜 BSD도 만들겠다 하고 이렇게 한 스트림이 쫙 내려왔고 그리고 뭐 드래곤플라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BSD 라이트, BSDI라는 회사가 처음에 판매한 거 이 회사는 망했어요 결국. 망해서 결국은 FreeBSD 이쪽에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NetBSD 이쪽 가는데 이것도 그렇게 많이 못 팔았어요. 그리고 BSD Sun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선OS 그렇죠? 그런데 이 선OS도 가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해가지고 오픈 BSD 있죠? 이걸 한동안 또 도입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나중에 솔라리스라는 거를 선이 이제 그 오라클에 인수가 되죠. 오라클에 인수가 되면서 이제 솔라리스라는 운영체제로 바뀌어서 새로 되는데 이 솔라리스는요 BSD를 버리고요 이 시스템 5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덱도 이쪽 BSD 거 쓰다가 시스템 5로 오고 여기도 선을 인수한 이 오라클에서도 솔라리스를 시스템 5에서 가져오고 그러니까 BSD 쪽이 이제 확 찌그러들었어요. 왜? UC 버클리라는 대학에서 케어를 안 해요.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상용 버전들만 있다 보니까 파워 싸움에서 밀린 거예요. 왜 밀렸냐? 서버 많이 판매하는 회사
HP하고 써니 있는데 이 두 회사가 시스템 5로 돌아섰잖아요. 게다가 IBM, 엄청 큰 IBM도 시스템 5로 돌아섰어요. 원래 이제 시스템 5, IBM은요, BSD 영향도 좀 받았고, 시스템 5 영향도 같이 받았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시스템 5 쪽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미닉스라는 거 있죠. 유닉스 라이크 시스템. 이 미닉스도 PC용이에요. 리눅스도 PC용이에요. 그런데 리눅스는 C 언어로 OS를 새로 개발했다고 그랬어요. 유닉스를 그대로 갖다 쓴 게 아니고 새로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그냥 갖다 보고 새로 코딩만 새로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는 이 리눅스, 솔라리스 조금 있고요. HP, UX나 AS 조금 있어요. 요즘은 거의 다 리눅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던 어디 있죠? 제닉스 어디가 있나요? 제닉스도 어디 있을 텐데 제닉스가 안 보이네요. 시스템 5 여기는 제닉스는 표시가 안 됐네요. 여기 보면은 솔라리스에서 오픈 솔라리스라는 거 해놨죠. OS가 잘 안 팔리니까 그냥 오픈 버전 또 내놨어요. BSD 이렇게 하는 것 그대로 따라한 거죠. 그 영향이 제일 큰 거는 리눅스 때문이에요. 이때 리눅스가 한 요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릴라이빌리티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버그도 많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솔라리스, AIX, HPX가 아주 날개도 친 듯이 팔렸죠. 서버 OS 시장의 거의 80, 90%를 요 세 개가 점유를 했었어요. IBM의 AIX, 오라클의 솔라리스, 그리고 HP의 UX. 그런데 이제 리눅스가 성능도 좋아지고 릴라이블하고 잘 안 죽고 그러니까 이 리눅스가 요즘은 거의 한 70% 이상을 80% 이상일 겁니다. 그 이상을 리눅스가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